아빠가 들려주는 시간 전략 파워포인트. 예,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를 여러 차례 하고 다른 강의하면서 브로그로 가끔씩 파워포인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주로 의사들이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아마 바빠서 그런 걸 보실 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파워포인트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강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은 기능들만 모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 2010 이상 최신 버전이라고 했지만 더 이전 버전 2007도 상관없고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약간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강의 컨텐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거고 또 파워포인트 강좌를 보거나 파워포인트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소소한 편집 기술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자세히 많이 강의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슬라이드 만드는 것을 재미있게 해주는 그리고 나의 생각 자체를 슬라이드로 표현할 때 나의 생각을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소소한 편집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이긴 하지만 시간을 절약시켜 주는 기술들이긴 하지만 좀 마이너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쇼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이것도 잘 아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슬라이드 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섹션 3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너무 기본되는 내용이라 혹시 여기까지 안 듣고 그만두는 분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넣었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에요. 숨기기와 링크 이것도 잘 활용하면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레이아웃과 마스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시간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어요. 디자인도 아주 중요하죠. 엉뚱한 데 써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차도 훨씬 더 멋있고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마와 서식을 잘 알면 여러분의 슬라이드가 체계적이면서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소소한 편집 기술들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그림은 어떻게 편집하는지, 도형은 어떻게 해야 편리한지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기억나게끔 강의되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잘 모르는 차트 애니메이션 설명합니다. 슬라이드 전환 효과에 대해서 상대도 시간이 간단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들기 쉬운 내용들 설명합니다. 스마트 아트를 진짜 스마트하게 쓰는 법. 그 시간이 길죠? 예. 워낙 스마트 아트를 스마트하게 안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더 배우고자인데 뭐 앞에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는 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콘 3D 모델 삽입은 2010 버전에는 없는 거예요. 최신 버전들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클립 아트는 2010 버전까지만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최신 버전 가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클립 아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 테크닉을 말씀드립니다. 발표도 중요하죠. 그래서 발표자 도구 또는 발표자 보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좀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 주의해야 될 점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아니지만 한슈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잘 아시면 좋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초, 중, 고 선생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초, 중, 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한슈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한슈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를 동영상으로 또는 동영상처럼 녹화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3개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 1, 2가 최신 버전에 관계된 거라 그러면 과거 버전 2010, 2007 버전은 어땠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실제 2007, 2010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과거 버전을 잘 이해를 하면 최신 버전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녹화라는 것도 자체도 약간은 개념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개념만 이해되면 금방 하시는데 개념이 이해 안 돼서 그런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넣었습니다. 인쇄는 쉽죠. 파워포인트 인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쇄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파워포인트 인쇄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개념을 알고 나면 저절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나면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잘 이해되실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발표하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내가 늘 익숙한 장소에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장소에서도 발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에러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30분 환불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고 토탈 이 시간들이 2시간 남짓이거든요. 2시간 18분이네요.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이건 난 필요 없는 내용이다. 또는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기억했다. 너무 좋지만 그런 경우라면 환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정말 자신의 강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의 생각을 도와주는 그런 파워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는 자신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